저희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당국 재정 협의 예산 편성 의견 기재부나 과기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조항에서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방 시도나 시군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창구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자율 제주 최종 개정에 대한 평가 지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평가 개요, 그다음에 시도 자체평가, 시도 상위평가, 시군구 자체평가, 상위평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대상은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총 내년도 올해 이제 진행된 사업이 112개, 3.7조 원 사업인데 중에서 505개, 3.0조 원 이상의 사업을 평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시도 시군구 지금 예산을 확인해 주고 있어가지고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도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시 6개, 도 11개 이상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사업은 총 395개의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 13개를 제외한 352개, 1.1조 원 정도의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시도 시군구 사업 모두 지자체 자체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상위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도 사업은 자체평가에서 자체평가 대상 사업 간의 상계평가를 해서 등급 배분하는데요. 우수, 보통, 미흡으로 이렇게 배분하고 상위평가에서는 자체평가에서 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수용하되 자체평가가 잘 돼 있는지 자체평가의 평가 과정, 결과, 환류 측면에서 적절성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신고사업은 자체평가위원회를 하지 않고 자체평가 사업 담당자가 보고서 작성하는 걸로 자체평가를 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하면 상기평가에서는 이 자체평가 결과는 그냥 참고로만 활용하고 자체평가 기준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보도 사업별로 5개 포괄보도 사업별로 지자체가 상대평가를 해서 지자체가 상대평가에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활용인데 예산 편성 환류 쪽에는 이제 만약에 시도 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하년도 예산을 10% 이상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는 결과는 시도 인센티브에 차등 배분 반영됩니다. 그리고 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도 저희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흡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컨설팅, 그러니까 심층 점검을 통해서 사업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평가 지침에 대한 주요 대표 방향인데요. 이게 3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해정부 5.3특 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키워드를 반영을 했고, 그리고 자율개정 시도 사업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대상 사업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의견과 그다음에 저희 상위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자체 상위평가 평가 지표별 배정 기준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반영 사항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5.3특 전략의 핵심 축이 경제권과 생활권인데요. 현재 있는 12개의 세부 항목을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11번 창조 역량 강화는 저희 이번에 옥삼특 쪽에는 관련성이 좀 떨어져서 확대를 하고 대신에 K동산 어촌 이쪽을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평가 대상에 대한 확대입니다. 저희가 최소 평가 대상 수가 도입된 게 23년인데 23년 대비 25년도에 20억 이상 사업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4.8개에서 6.5개로 그리고 도 같은 경우에는 11.8개에서 18.1개로 37%, 54%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현재는 시 5개, 도 9개인데 시 6개, 도 11개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체평가 평가지표 배점 기준 개선인데 지금 자체평가위에서 분과위원회 이게 평가위원 선정 기준이 하나 중에 이해관계자를 과반수 이하로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명확하게 50% 이하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체평가 전공 항목이 6개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 6번째 비용발전 기여 효과만 이렇게 평가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점수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개 전공 항목 모두 다 지금 이 자체평가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한 개의 자체평가위원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위원의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좀 보충 설명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했고요. 그리고 총괄위원의 역할이 평가 점수 부여는 아니고 분과위원의 역할이 평가 점수 부여이기 때문에 총괄위원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과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지표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 예산 집행률 및 집행률 재고 노력 여기서 다른 지표 다 점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빙자료 미흡 미제시에 대한 명확한 배정 기준이 있는데 예산 집행률만 지금 증빙자료 미흡하거나 미제시한 경우에 대한 배정 기준이 없어서 그 부분을 타 점검 항목과 동일하게 미흡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 목표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하점에 대한 사유 중에서 해당 지표 성과와 무관한 증빙을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증빙 미흡한 경우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빙 미흡한 경우를 주 사유로 놓고 현재 있는 그 사유를 예시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위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 제상 개선입니다. 저희가 상위평가 기준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중요도를 감안을 해서 사업 구조적에 대한 적절성을 10점에서 10점으로 감액을 하고 그 사업 자체평가 결과 적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40점으로 10점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10점 상향시킨 그에 따라서 점수 구간을 좀 더 확대를 했는데요. 현재는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7번째 세 과목이 사업구조조정의 적절성 이게 10점으로 줄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좀 평가결과 반영 실적이라든지 반영 계획이 다 같이 묶여서 이렇게 사업구조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2개로 나눠서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실적 그리고 당연연도 평가결과 반영 계획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 종합평가 추진 일정인데요.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시도 총괄 분들한테 이제 평가 지침을 홍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린 발표 자료도 공개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 자체평가를 실시하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설 명절 전에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도 총괄분께서 시군구에 대한 보고서랑 시도 보고서를 같이 취합해가지고 나비스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차 상위평가가 3월에 있고
상위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드리면 이 신청 사항을 적재가 제출하시면 2차 상위평가를 통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 통보는 4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시도 자체 평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평가 순서는 이제 분과위원회, 이시정위원회, 총괄위원회 순서로 진행되고요. 분과위원회는 이제 분과별 포괄분 사업에 대한 그 취지적을 평가해가지고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의견을 작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담당자한테 그 결과를 보내주면 사업 담당자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이의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총괄한테 제출하고 그리고 그거를 취합해서 이의청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의청 내용이 다시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점수를 조정하고 의견을 다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위원회로 넘어가면 총괄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이의청위원회에서 다 검토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 확인하고 최종 등급을 부여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이제 보통 그 비슷한 그 영역끼리 묶어서 3개 내외 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는 4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평가점수 부여를 하고 평가 의견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평가위원 선정 기준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위에 3가지는 이제 전문성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밑에 2개는 이제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한 분과의 동일 소속 기관의 위원입성 불가로 되어 있지만 대학인 경우에는 예외로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학과가 다르면 평가위원을 선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좀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의청위원회는 이의청된 사업이 포함된 분과위원 중에서 4명 이상으로 분과위원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단 이제 전체 사업 중에서 이의청 사업이 50% 이하다 그러면은 이의청위원회를 굳이 개최를 하지 않고 총괄위원회에서 이거를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의청 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총괄은 이제 그 이의청 기간을 사업소에 최소 4일 기간, 4일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괄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총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의청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온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토 확인 결과 어떤 배점 기준에 대한 그리고 평가 지침 미준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분과위에 재평가 요청을 하거나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최종 점수 등급을 확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별로 자체평가 대상 사업을 시 6개, 도 11개 이상을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20억 이상 예상총과 큰 사업을 우선평가 대상이 포함되도록 해야 되고요. 하지만 예산 규모만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면 안 되고 종합적 기준으로 표현했는데 종합적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적 중요도, 정책과의 정합성, 그리고 당연도 수성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 관리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면 예시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억 이상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20억 미만 사업을 하더라도 당연히 성과가 우수하거나 정책적 정합성이 높은 사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예시 2 같은 경우에도 20억 이상 사업을 포함을 하고 이제 전년도 미흡 등급이라든지 미흡 등급으로 효과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포함시키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아래 박스처럼 나중에 총괄께서 이렇게 보고서 작성할 때 기준 1, 기준 2, 기준 3, 4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상 사업을 선정했는지 이거를 제시를 하고 6개, 11개 이렇게 사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이제 사업 수에 따라서 한계평가 적용 기준 표인데요. 예를 들면 뭐 C가 6개인 경우에 옥수 1개, 보통 4개, 미흡 1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가 11개인 경우에는 옥수 2개, 보통 7개, 미흡 2개 이렇게 자체평가
등급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기준은 세 개 부분, 기획, 집행, 성과.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부터 하고 그다음에 기획된 대로 잘 집행하고 그리고 집행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사업 전주기를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세 개 지표, 6개 점검 항목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중에 사업 성과가 제일 높은 비중, 6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기획 쪽인데 특별분 사업에 대한 계획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을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 구성이라든지 재원 배분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자치평가에서 점검을 하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점검 항목 계획 수립의 적절성 합리성은 대내면 사업 환경 변화를 우선을 분석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계획을 적절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 평가 결과라든지 국회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사업 계획에 잘 반영해서 개선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계획 수립의 단계에서 잘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 나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거나 국회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을 텐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에 사유를 적시를 해주셔야지 보통 등급을 배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만 딱 쓰면 보통 등급 못 받고 그에 대한 사유를 적절하게 제시를 해주셔야지 자체평가위원이 보고서 보통 등급을 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 항목은 사업 구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시도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괄본 사업 내에 내역 사업 그리고 내역 사업 밑에 세부 내역 사업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어떤 사업을 내년도 사업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건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역 사업별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사업 내용, 사업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증빙도 같이 자체평가위원들이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아래 밑에 있는 평가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자체평가 보고서 때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재원 배분에 대한 그 사전 이행 절차 부분이 있는데 선정된 그 사업을 어떻게 재원 배분을 할 건지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줄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도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회의를 통해서 그 계획 나온 문서를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 집행인데요.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사업 기획 단계에서 잘 기획하고 계획된 그 부분을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통합 추진 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잘 추진을 해야 되는데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 추진 체계에 있는 그 추진 주체별로 역할 분담이 있을 텐데 역할 분담대로 잘 명확하게 잘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 항목에서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부 사업 신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적절성 부분이 2점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 신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이 명확한지 그리고 사업 집행 관리 단계에 대한 진도 점검 그다음에 성과 관리 체계를 잘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문제점에 대한 적절히 대응을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자치평가 보고서에 잘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률인데 이거는 예산 집행 그 정량적인 정량적인 걸 따라서 이렇게 배점을 하게 됐는데요. 예산 집행률이 100%면은 10점이고 그다음에 80% 이상 100% 미만이면 8점. 그리고 50% 이상 80% 미만이면 6점. 그리고 50% 미만이면 4점이고 아무리 이제 그 집행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번부터는 이제 증빙 자료가 미흡하거나 대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미흡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진 사유가 이제 자금 배정 지연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어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한 등급 상향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증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증빙을 다 챙기셔가지고 보고서에 잘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사업 평가 부분입니다. 배점이 높고 60점으로 가장 높고요. 평가 지표 목표 작성성에 대한 목표 달성도, 그다음에 옥산표 경제생활권 구현을 위한 균형성장 기회 효과 이 부분을 점검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 목표 작성성 및 목표 달성도는 시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평가 계획서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성을 다 검토를 했고 전체 지표가 다 적절한 걸로 검토가 돼서 저희가 시도에 아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도는 그 성과 계획서에 있는 지표별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해서 점수를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표는 이제 성과지표 개수에 따라서 2개, 3개, 4개가 있을 텐데 2개인 경우에는 지표 맨 위에 있는 지표가 18점, 두 번째 지표가 17점, 그리고 3개인 경우에는 지표 1, 2 모두 12점, 세 번째 지표는 11점, 그리고 4개인 경우에는 지표 1, 2, 3이 9점, 지표 4가 8점 이렇게 해서 35점을 맞추게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 25년 성과계획서가 있으면 성과계획서와 상이한 지표를 제시한 경우 그리고 상이한 실적을 제시한 경우 그러니까 25년 성과계획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안 보거나 아니면 중간 버전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25년 확정된 성과계획서와 상이한 지표를 제시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고 실적을 상이하게 제시하거나 목표치를 상이하게 제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그냥 이거는 좀 약간 실수지만 0점짜리 될 수 있어요. 0점짜리. 그래서 당부드린 말씀은 꼭 그 확정된 성과계획서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보고서 작성할 때 그대로 성과계획서와 그대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0점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최하점은 이제 뭐냐면 최하점은 그 지표별 배점의 50%를 부여를 하는 건데 성과 지표 달성률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부여를 하게 되고요. 증빙이 미흡한 경우, 증빙은 제출했지만 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는 최하점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는 뭐 상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예시인데 평가지표 2개인 경우에는 18점, 17점으로 배분되고 표정 결과가 적절한 경우에는 목표 달성률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산출하면 되고요. 표정검 결과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아니면 증빙이 미흡하다 그럴 때는 최하점을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평가계획서와 상이한 목표 그리고 지표를 아예 제시하지 않은 경우나 증빙을 미제시한 경우 그럴 때는 0점 처리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시도 사업 담당자께서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빨간색 박스처럼 확정된 성과계획서를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실적이 있는데 만족도는 이제 목표가 80점인데 실적이 85점이기 때문에 달성률이 1이고 그에 따라서 목표 달성도에 대한 그 배점을 계산하면 되는데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83.4 이상인 경우에는 목표치가 90이라고 하더라도 목표치 미달하더라도 100% 달성한 걸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80점은 돼 있지만 목표치가 90이라 하더라도 15년 실적치가 83.4 이상이다. 그러면 목표치를 미달하더라도 달성률을 1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점검 항목입니다. 옥산표 전체생활권 구현을 위한 균형성장 기회 효과로서 그 대표 성과가 얼마나 균형성장 기회 효과가 우수한지 그리고
12개 점검 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과 적절하게 연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표 사례를 2건을 제시하게 됐는데 대표평가 1이 이제 배점이 15점이고 대표평가 2가 배점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대표평가 1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한 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10점을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두 개를, 그래서 그 두 개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유의해야 될 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성과 지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그 대표 성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하더라도 앞에 제시된 성과 그 지표랑 동일하면은 보통 이하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시된 지표랑 중복되지 않게 잘 구분해가지고 평가를 잘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비성장 기업과 우수성을 평가를 하는데 이 밑에 박스에 있는 그 4개를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성과가 얼마나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충분히 기여했는지,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한 배치마킹 할 수 있는 모범적 성과인지, 그리고 과거 대비 얼마나 탁월하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비성장 기업과 세부 항목과 잘 연계에 부합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근거, 증빙 자료를 잘 챙겨주시는데 앞에 성과 내용 적을 때, 평가 내용 적을 때 가급적이면은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증빙은 이제 가급적이면 언론 매체, 부처 수상 결과에 대한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점 사항이 있는데요. 감점 사항은 시도 평가 종합 부서에서 언제까지 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기한을 정해주는데 그 기한을 지켜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3점 감점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도 상기평가에 대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랑 상기평에서 자체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체평가 결과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자체평가가 잘 됐는지 과정, 결과, 완료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고요. 과정에 대한 항목 2개, 결과에 대한 항목 3개, 완료에 대한 항목 2개 이렇게 총 7개 점검 항목으로 적절성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평가 과정이 잘 됐는지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성 자체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이시청위원회, 총괄위원회 이렇게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성 요건이라든지 선정 기준이 이제 잘 부합하는지 구성이 적절한지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구성 적절하면 운영을 잘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각각 그 3개 위원회에 대해서 개최 건수, 개최 기간 그리고 평가위원회 국도 사업 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시청이 절차가 잘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이 부분도 점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체평가랑 마찬가지로 성립평가 이걸 시도 총괄께서 작성하실 때 자체평가에 대한 이런 근거 자료, 증빙 자료를 잘 챙기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지 상위평가위원들은 그 수적뿐만 아니라 증빙을 같이 보는데 증빙이 부족하면은 또 점수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증빙을 항상 잘 챙기셔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도움인데요. 세 번째 점검 항목으로 자치평가 대상 선정이 이제 시 6개 이상, 도 11개 이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잘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그 기준 6개, 11개를 도출을 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그 편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상기평가 적용 기준 표가 있을 텐데 그 표대로 등급 배분을 잘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번 점검 항목이나 4번 점검 항목은 거의 시도에서 거의 만점을 받는 항목이라서 이건 잘 챙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5번째, 자체평가 결과 적절성. 이 부분이 또 이제 작년 대비 또 10점 또 상향됐기 때문에 그 증빙이라든지 시적을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평가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평가 운영 측면 그리고 사업 평가 측면 그리고 우수 미흡 사업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평가 운영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 인천위원회, 총괄위원회 운영할 때 제출된 자료라든지 이의제기 내용이 적절하게 그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잘 검토되어 있는지를 상기평가위원회도 점검을 하게 되고요.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봤을 때는 타 사업에 비해서 좀 미흡하거나 진짜로 미흡한데 너무 관대하게 평가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상기평가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 미흡 사업에 대해서 종류 예정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이 미흡 등급을 좀 받았다든지 대규모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 그렇진 않겠지만 시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미흡 사업이라든지 우수 등급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잘 검토가 됐는지를 자체평가위원회 적절하게 잘 검토했는지를 상평가위원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전체적인 보고서 오류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그 상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점검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가 환류인데요. 평가 환류인데 평가 환류는 지출 구조 조정이랑 평가 결과 환류, 평가 결과 반영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은 그 전년도 25년, 4년도 수준 실적의 결과 올해 이제 자치평가 결과 미흡사업을 받았다. 미흡사업 받으면은 해년도 20년도에 대한 예산을 10% 삭감해야 되는데 10% 삭감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 이상 삭감했으면 적절로 판단되고 10% 5%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그리고 5% 미만 감액했으면 5점 이렇게 부적절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사항은 이제 기재부 예산안 편성 지침 내용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지표는 평가 결과 반영의 적절성입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반영은 전년도 그 자체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이 평가 결과를 얼마나 반영해가지고 실적을 냈는지 그 부분이랑 그 상해년도 자체평가 결과 미흡 등급 받았는데 미흡 등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흡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반영해가지고 그 계획을 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적절성을 이렇게 점검하게 됩니다. 시군구 자체평가, 상기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군구 평가 대상 사업은 365개 중에서 신규 추진되는 13개를 제외한 35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분 사업은 5개 포괄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이 가장 사업 수구라든지 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평가위원회를 하지 않고 시군구 사업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걸로 자체평가를 가름하고 있고요. 이제 평가에서는 자체평가 결과는 그냥 참고로만 활용하고 평가에서는 자체평가 기준과 동일한 그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5개 포괄보도 사업별로 참여한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 20% 이하, 보통 60% 이내외, 미흡 15% 이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설 전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 사업 성과 부분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설명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끝나면 자체평가 1차 평가, 상위평가 1차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시기별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위원을 작성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한 결과를 보시고 이청할 내용이 있으면 이청을 접수하시면 2차 평가에서 이청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점수라든지 등급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 자체평가랑 상평가 기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 자체평가 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네 번째 평가지표 목표 적절성 및 적절성도만 아까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는 이제 평가지표 목표 적절성도가 35점이고 그다음에 기존성장 기여효과 25점인데요. 성과지표 목표 적절성 및 목표 적절성도에서 그 아까 시도는 성과 계획서를 수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뭐 그 자체평가라든지 상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시군구 사업은 평가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 목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배점 기준은 시군구 시도 사업이랑 동일하게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도 사업과 달리 시군구 사업은 평가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상위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지표 목표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는지 그 순서를 도식화했는데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목표 달성도 점수 그대로 100% 인정하는데 부적절하다 하면은 부적절 사유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절 사유가 인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똑같이 부달성도 점수를 100% 인정을 하는데 부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불인정하기도 애매하고 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부달성 점수의 70% 점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좀 불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사유가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불인정이 되는 거고요. 불인정을 할 때는 달성률과 무관하게 최하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점에 50%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적절 사유 검토 이게 중요한데 부적절 사유를 상위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먼저 원칙적으로는 이제 평가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한 평가지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표를 변경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지표가 변경될 경우에 사유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사유를 없이 그냥 제출하시면 불인정 받으니까 사유를 타당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시처럼 전년도 평가 결과 지적사항이다. 전년 대비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 이런 타당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지표가 저희가 이제 성과지표 설정 기준에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 내려줄 때 시군구 폭발부 사업별 예시 평가지표 예시를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그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그 지표에 있는 결과 지표, 산출 지표에 해당되는 지표로 위주로 지표를 제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지표수를 줄이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왜 줄였는지, 왜 추가했는지를 사유를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적절성인데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원칙적으로 과거 3년, 21년, 22년, 23년 일단 실적치 평균과 3년이 잘못됐네요. 22년, 23년, 24년도 실적치 평균과 전년도 24년도에 대한 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는 게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에 벗어나서 부합되지 않는 목표치에 대한 목표치 제시를 한 경우에는 다른 데로 어떤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 특성상 3년치를 내기 어렵다라든지 저희는 2년 실적지 통계만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 예산 감소 규모를 반영해서 목표치를 하향됐다. 이런 식으로 좀 타당성 있는 근거 사유를 제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 상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3년 실적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도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지 그 부분도 같이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세션으로 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쇄물로 갖고 계신 자료랑 조금 다른데요. 인쇄물은 제가 이제 아래 한글로 작성한 자료인데 그걸 이제 AI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넣어서 파워포인트 이 발표 자료 형식으로 좀 꾸며달라고 했더니 조금 이렇게 다르게 꾸며져서 가독성이 이게 더 좋아서 이제 이걸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부제가 이제 뭐 평가위원회 관점에서 답을 제시하는 보고서 작성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이 제미나이가 뽑아준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걸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쓰실 때 결국은 평가위원회 관점에서 쓰셔야 된다는 게 결론적으로 아마 도출이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가의 본질, 뭐 평가위원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이런 큰 제목을 달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고서 작성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이제 양식을 갖고 거기 항목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채우는 게 가장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열심히 채우시는 게 보고서 작성의 보통 프로세스인데, 결국은 이 보고서의 목적은 평가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위원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평가 보고서를 만약에 평가위원이 다 읽고 나서 여기 세 가지 써놓은 대로 이 사업이 체계적인 계획을 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이 충실한 집행이라 하면 어떤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 중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잘 해결이 됐다. 이게 드러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실한 성과, 이런 성과라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 그다음에 정성적 성과,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고서를 다 읽으면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 충실한 집행, 확실한 성과, 이게 딱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뭐 당연히 보고서 평가는 우수하다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 단계는 이제 맨 먼저 하실 일은 보통 그 담당하시는 사업들이 포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포괄보조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는 일 제일 먼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당해년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는지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요 부분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서식에 따라서 내용 작성을 먼저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이제 하셔야 될 일, 앞에 발표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숙지를 하시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평가 기준, 그 일종의 이게 평가위원이 던지는 질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내용 작성에 들어가실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작성이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또 시간에 쫓기시다 보니까 그냥 뭐 제출을 하시는데, 이제 뭐 이거는 당연한 기본적인 얘기지만 데이터 오류라든가 오탈자 등 요게 보통 예산 수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고서의 앞부분에 들어가고 뒷부분에도 보통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종 검수 작업을 거쳐서 제출하셔야 어떤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 잠깐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 이 포괄보조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작성하신 보고서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도 사업은 저희가 추진실적 보고서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시군구 사업은 자체평가 보고서라고 조금 명칭은 다릅니다만 사실 작성하신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포괄보조 사업 개요인데요.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평가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정보고,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뭐 평가위원 분들이 다 전문가를 이쪽에서 모시지만 사업에 대해서 다 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서식에서 보면은 사업의 어떤 총괄적인 목표, 그 다음에 당해년도 목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해년도에 뭘 하려고 했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뒤에 평가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게 포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내역 사업이 아마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사업이 크다 보면은 그 중에 일부 누락되기도 하고 수치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하실 때는 사실 내역 사업끼리 따로따로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틀에서 포괄보조 사업 전체를 총괄해서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좀 꼼꼼히 확인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개요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평가 기준이 뭔지를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앞 세션 발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조금 반복이 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기획, 집행, 성과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요. 기획이 10점, 집행이 30점, 성과 60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 성과 60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60점 중에서 성과 지표 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도 35점.
요것은 보통 정량 지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점수는 잘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오국 삼특 경제생활권 구현을 위한 균형성장 기회효과, 요건 약간 정성적인 것과 정량이 좀 섞여서 그렇게 서술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평가위원회 주관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창의성을 발휘해서 작성을 해주셔야지 사업성과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테고요. 뭐 기획이나 집행이 아무 상대적으로 배점 기준은 낮지만 또 성과 부분에서 보통 점수들이 잘 나오시는 경우에는 또 이쪽에서 얼마 안 되는 점수 차이지만 또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사업계획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여기서는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가장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은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과 관련돼서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여기서 좀 서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역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 뭐 간담회라든가 자문회의 같은 거 그런 내용들이 여기 꼭 수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순히 회의했다는 것만을 담으시기보다는 거기 나온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된 것, 그거를 하나 더 써주시면 이제 조금 더 한 등급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역 사업 지역 간 예산 배분 근거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업 구성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내역 사업이라든가 또 특정구 지역 내에 배분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배분됐다는 것을 여기서 써주셔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신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된 계획에 따라서 그냥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쓰기가 어려워하시는데 그 시도의 상위 계획이라든가 뭐 정부 정책 수요 이런 거 자료를 찾으셔서 어떻게든 연결성을 좀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셔야지 여기서 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평가 의견이 종합 의견서라고 해서 아마 다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의견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간단히 표 형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몇 년을 거쳐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하면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조금 뭐 이렇게 반영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지표 관련돼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반드시 어떻게 개선했다라는 얘기를 써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 10점 넘어가서 사업 집행은 이제 30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쨌건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 역량이 좋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잘 됐다 하면 추진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그 추진 체계가 정기적인 그 점검 회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갔다, 그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서 예산도 집행이 잘 됐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작성하실 부분이 추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추진 체계는 아마 그 서식에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표로 그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지붕에 이제 총괄 부서가 있고요. 이게 포괄 보조 사업이니까 내역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 파트가 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그 다음에 외부 그룹들 또는 이제 특히 그 중간 지원조직 이런 것들이 조직도에서 잘 표현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도에 있는 그런 개별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또 역할 분담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옆에 추진 체계는 있는데 역할을 안 써주시거나 또는 역할은 있는데 추진 체계에 빠져 있거나 또 어떤 평가위원님들은 이걸 또 다 따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감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추진 체계와 역할이 또 일치하도록 조금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가 있으면 그게 잘 돌아갔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니터링과 환류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도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월별로 되면 좋겠고요. 월별이 안 되면 분기, 분기가 안 되면 단기. 그렇게 해서 뭔가 정기적으로 진도 점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서술이 되실 필요가 있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진도 점검을 매월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작성하신 내용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1년 내내 돌아간 거로 서술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뭔가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잘 해결했다라는 것이 또 나타나야지 또 억지로 뭐 애로사항을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점이 반영이 돼야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요건 아예 딱 10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아까 설명드리셨겠지만 100%면 매우 우수로 해서 10점이고요. 80에서 100, 50에서 80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점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집행 부진, 보통은 예산을 늦게 받으셔서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사유를 써주시면 한 등급 또 상향해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집행률 관련돼서도 이제 예전엔 사실은 증빙을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뭔가 이제 증빙 자료도 이번에는 잘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뭐 2호점인가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거 이제 캡처 화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출해 주시면 뭐 간단하게 증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업 성과 파트입니다. 그래서 60점인데요. 이런 계량적인 지표 목표치의 적절성 달성도를 따지는 파트가 35점. 그다음에 균형 성장 기여 효과, 이건 정성적과 정량이 좀 합쳐진 부분인데요. 그게 25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 목표 달성도인데 이거는 뭐 지표수는 저희가 2개에서 4개 사이로 하시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지표 설정하신 거 배점은 이제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 양식에서 보시면은 과거 3년치 실적을 제시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한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을 이렇게 쭉 기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시도사업은 성과계획서에서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준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그걸 위배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시군구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이 지표와 목표치가 적절한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표는 그냥 예전에 쓰던 거를 계속 쓰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 성과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게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지표를 바꾸시는 경우가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실제로 집계했더니 실적이 안 좋으셨다거나 여러 사건으로 아마 바꾸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왜 바꿨는지를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 성과 지표를 바꾼 게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든가 무슨 뭐 예산이 확 줄었다거나 뭐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지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자세히 서술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표를 뭐 새로운 지표를 작년에 없던 걸 넣었다거나 하는 경우도 왜 이게 중요해서 넣는지도 반드시 서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표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는 이제 최근 3년 평균이랑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계속 상승하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게 원칙인데 뭐 이제 관리하시다 보면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가 이제 줄여야 되는데요. 그때도 적절한 사유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있고 해당 부분의 예산이 좀 줄었다든가 또는 이미 뭐 포화 상태에 달해서 더 올라갈 수 없다라든가 그런 적절한 사유를 달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뭐 시도 사업이야 만족도 지표가 따로 있지만 시군구 사업에서 만족도를 쓰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90점 이상 한없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적절한 사유를 다루셔서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했다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뭐 실제로 실적치가 좋아도 여기서 지표의 적절성이나 목표치 설정에서 깎이면 그냥 50%, 30%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에서 두 번째 부분이 균형 성장 기여 효과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워딩이 조금 바뀐 겁니다. 원래 균형 발전 기여 효과였다가 균형 성장 기여 효과입니다. 근데 아마 인쇄된 책자에는 막 균형 발전 기여 효과라고 써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균형 성장 기여 효과가 이제 올해 저희가 미는 그런 워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정량적 성과로에 넘어서서 정성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작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건 일종의 그 사업과 관련된 어디 우수 사례를 제출한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건을 이제 뭘 할지를 잘 물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두 건에 대해서 그 앞에 설명 들으셨던 12개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가장 매칭이 잘 되는 걸 찾으셔서 기재를 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시는데 앞에 그 성과지표와 너무 똑같이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붙이신다든가 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약간 뭐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그렇게 기술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물론 정성적 성과지만 중간중간에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성과지만 중간에 숫자가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실제로 작성하실 때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균형발전 우수 사례집이라는 책자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신 사업에서 추천을 받거나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선정한 결과물인데요. 그런 사례집들 과거 걸 쭉 보시면은 사업별로 또 이런 스타일이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는구나를 좀 파악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실 때는 우수 사례집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2가지 균형 성장 기여 효과는 아까 뭐 많이 들으셨지만 이렇게 12개인데요. 앞에 5개가 이제 성장 집중이고 뒤에 이제 5개가 5급 생활권인데 주로 이제 자유계정 사업들은 요 생활권과 연결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시군구 사업 같은 경우 공동체 활성화 뭐 이런 것들 주민소득 개선들이 많은데요. 이런 쪽에서 아마 잘 찾으셔서 특히 뭐 올해 새로 들어간 게 뭐 K 농산 어촌이니까 아마 요런 사례로 연결지어서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작성 예시지만 요거 뭐 대표 성과가 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소득이 증대됐다 하면 이제 그것과 관련성이 높은 세부 항목은 앞에 12개 중에서 8번 주민소득 개선이 되니까 여기서 8번을 기재하신 거고요. 주요 성과 이게 물론 정성적으로 기술을 하지만 중간중간 여기 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농가 50곳과 뭐 계약을 해서 뭘 했다라든가 뭐 매출이 얼마 늘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숫자가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빙이야 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수 보고서를 좋은 보고서로 하면 4가지 원칙을 요약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기본 정보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보고 이제 무슨 사업인지 파악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도 조금 정성을 들여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냥 실적을 막 나열하시지 말고 그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작성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빙 자료도 그게 어찌됐건 뭐 내용에 있지만 증빙이 빠져 있으면 또 감점이 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일 완성도를 높여라는데요. 실제로 쓰신 다음에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래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저희 서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드라이하게 돼 있어서 그냥 동일한 폰트로만 쓰다 보면은 평가위원들이 뭐가 잘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많아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 진하게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너무 뭐 화려하게 꾸미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 강조는 분명히 해주셔야지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균형 성장 기여 효과에서 보면 여기 뭐 스토리 방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스토리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런 실적 같은 내용을 가지고 좀 AI의 도움을 빌리거나 하면 아마 적절한 부제목을 뽑아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런 얘기들, 뭐 노력의 결과를 숫자로 이런 거는 다 이제 이 AI 쪽에서 이제 워딩 같은 건 뽑아주거든요. 물론 실적을 억지로 없는 실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런 정성적인 서술을 할 때 이런 워딩 같은 것은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은 아마 좀 내용 서술을 더 풍부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회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치 당연한 얘기지만 실적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요, 기획, 집행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평가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답이 딱 되는지 한번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꾸 뭐 AI 말씀드리지만 다 쓰신 다음에 한번 AI한테 넣어서 요 내용을 한번 요약하라고 해보시면 아마 요약을 해줄 거거든요. 그 요약된 내용을 보셔서 아, 내가 이게 보고서에서 쓰려고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그 요약문에 잘 나오면은 어느 정도 잘 쓰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쓴 내용과 다른 거를 막 얘가 강조하고 있다 이러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걸 수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다시 보고서 내용으로 돌아가셔서 강조할 부분은 좀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최종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조금 주의하셨으면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 하나 빼먹은 게 참 여기서 보고서 쓰실 때 가끔 이제 본문을 되게 단촐하게 쓰시고 막 증빙을 찾아봐라는 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증빙을 많이 붙이시는데요. 그러시면은 안 되고요. 이제 본문만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 파트에서 어떤 경우에는 회의를 뭐 5개 했다라고 그냥 한 줄로 끝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5건 한 거 증빙만 뒤에 딱 붙이시는데 위원들이 그걸 다 찾아봐서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이해하시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본문 자체에서도 그 사업 그 회의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다 서술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빙은 어디까지나 그냥 증빙이죠. 요런 거 했구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본문을 좀 충실하게 그렇게 작성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당부 말씀이고요. 예, 요 정도로 제가 보고서 작성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가 지침에 있는 평가 기준을 처음에 이제 여러 번 한번 흡독을 하시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